말씀 안 드렸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관적인 세계를 그리는 거죠. 뭉크의 뭐 생명의 춤이라고 하는 작품 보십시오. 뭐 좀비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무도회가 나오는데 전부 보면은 그 좀비 같은 얼굴들이에요. 그런데 좀비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는 그 시체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시체. 그런데 그 제목은 또 우리를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웃음이 나와요. 생명의 춤이라고 제목을 붙여놨어요. 누가 봐도 시신들이 일어나서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 어떤 무도회인데 제목은 생명의 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불균형이죠. 본 내용과 제목의 불균형. 즉 양가성의 감정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들의 춤인데 생명이 있는 것들의 춤처럼 제목을 붙여놓으니까 두 양가적인 부딪히는 어떤 그 성질이 주는 어떤 불균형이 주는 예술미가 바로 뭉크의 생명의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우리는 그로테스크라는 말을 씁니다.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되는 양가성이 아슬아슬하게 팽팽히 대결 국면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위태로운 상황, 그 지점을 우리는 그로테스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스러우면서 좀 불쌍하고 연민스럽게 보이고, 우리 공포영화 보면은 솔직히 처절하게 살해당하는 어떤 장면을 보면 무섭다 또는 불쌍하다는 느낌도 주지 않습니까? 또는 좀비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좀비가 적어도 우리보다는 못생겼을 테니까 어떤 우리가 우월의식을 느끼는데 좀비의 힘이 막강하고 정상인들 다 죽일 때 우리는 다시 우월의식에서부터 좀비 저기 발바닥 아래 내려가서 우리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인 감정과 을인 감정을 동시에 주는 거죠, 공포영화는. 그래서 이런 그런 웃으면서도 무섭고, 그러니까 경건하면서도 불경스럽고, 그 종교 그림을 봐도 경건할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불경스러운 생각을 들게 하는 또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과 경건의 어떤 그 상충. 그런 걸 전부 그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테스크가 그냥 괴기스러운 거 하나만 있을 때는 그로테스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로테스크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주의는 되게 뭉크나 그 다음에 고흐의 그림도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계는 아닌 거죠. 그 강렬한 그 노란색의 어떤 그 주는 광기, 그리고 그 흔들리는 어떤 또 화면, 그리고 왜곡된 그 형체, 그 전부 주관적인 거고, 그게 바로 표현주의 그 예술의, 특히나 표현주의 배화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소설로 말하는 프란츠 카프카, 변신, 심판성, 괴기스럽죠. 그리고 부조리하고 왜곡된 현실의 세계의 음침한 그 모습, 세계의 비밀, 악성이 잘 드러나고 고발하는 작품이죠. 카프카가 그런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딘터 그라스, 노벨문학 상관하죠. 양철북, 부조리한 세계. 그 부조리한 어른들의 세계를 보고 나는 더 이상 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린 꼬마 아이 그 오스카는 그 지하 계단에서 굴러버리고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난쟁이가 되는 거죠. 멈춰버려요. 그리고 난쟁이가 됐는데도 의식은 어른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순된 독일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철저히 바라보고 그 부조리를 다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조리한 세계를 깨치고 내가 드디어 이 부조리한 세계에 대해서 이제 견딜 만큼 견뎠고 익숙할 만큼 익숙했으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성장할 거다 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딱 묻은 다음에 나 오늘부터 성장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성장하죠. 그리고 그 러시아의 국경선에서 딱 잡히니까 러시아 군인이 넌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오스카는 말합니다. 난 예수다 하고 그 소설은 끝나는 굉장히 난해한 소설인데 그것도 표현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하나를 보죠. 윈터 그라스의 The Tin Drum, 양철북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악으로 말하면 숀베르크의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옥타브의 12음에 5음 중심으로 되게 음악을 작곡하는데 5음 중심의 음악이 돼야 하모니를 잘 이루죠. 균형, 조화, 절제. 그리고 고전주의의 이데아와 맞닿아 있는 거 아닙니다. 진선미, 완벽한 세계의 음악. 그런데
그 온음 중심의 그 음악에서 온음이 못 되는 그 추한 반음이라고 하죠. 또 반음, 이게 12음에서 그 온음 중심에서 반음 중심으로 반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불협화음, 화성을 깨는 거죠. 불협화음이 나오고 어디로 그 불협화음에 예측할 수 없는 박자 그리고 뭐랄까요 하행적인 어떤 그 멜로디의 진행 그러니까 추한 음악으로서의 추함을 보여주는 거죠. 반음을 활용해서 반음이 일종의 괴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의 미학을 보여주는 그 숀베르크의 음악이 나온다 하면은 그 영화로 말하면 로베르토 비네 감독이 그 독일 감독이에요. 로베르토 비네 감독이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 더 캐니넷 오브 칼리갈리 해가지고 그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서 그 공포 영화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슨 그 프리드리 무르나우 감독의 그 유명한 그 최초의 공포 흡혈귀 영화 노스파라투라는 작품들 보면 굉장히 인간의 그 측심연의 어떤 공포, 어떤 마성을 건드리는 아주 그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흑백 영화인데, 그리고 이제 연극으로는 브레이트죠. 브레이트의 어떤 그 부조리극. 연극이면서도 이게 대개 연극이 실제 현실처럼 보여줘야 연극인데 이게 실제 현실로 봐달라고 하는 게 연극이죠. 근데 그 브레이트의 연극은 이건 실제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이건 연극이라는 걸 제발 알고 좀 봐달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극임을 매 순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누가 봐도 좀 조악한 어떤 무대 장치 그리고 이게 관객석과 이 무대가 경계가 없죠. 그러면서 그 관객들이 끊임없이 이건 가짜야라는 가짜야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럼 관객들이 이게 실제라 해서 몰입해서 가는데 몰입을 자꾸 방해하니까 이게 가짜라고 자꾸 말을 하니까 결국 관객들은 그 연극을 보면서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의 눈으로 이 부조리하고 엉터리 같은 연극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두는 방해하지. 그러니까 이 연극을 바라보는 거죠. 일정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브레이트는 말합니다. 이 세계가 부조리한 거니까 지금 이 부조리한 연극, 엉터리 연극을 너희들이 트집 잡으려고 보듯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짜인지를 트집 잡으면서 보듯이 이 밖에 나가서 이 극장 밖에 나가서 세계를 그렇게 부조리한 세계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가지고 세계를 봐달라. 이 세계는 무슨 투성이고 부조리하다를 말한 게 브레이트의 연극이죠. 그래서 이 전체가 그 1800년 말년에서부터 1900년 이 초기까지 이런 세기말이라고 세기말적 분위기의 예술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편승해서 1910년에 일본의 이런 예술 사교들이 거쳐서 그 다음에 192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표현주의가. 그래서 이상이 여기에서 이제 34년에 혁신적으로 이 작품을 최초로 쓰는 거예요. 바로 추의 미학,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정말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내밀한 본성을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 문학에서, 예술에서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상의 오감도라는 겁니다. 되게 이 인간들은 예술 작품을 예술하면 되게 아름다운 것만 표현하려고 그러죠. 세계의 아름다움. 추한 건 절대 못 본 체 하면서 자기 내면에도 추한 감정이 있는데 추한 감정을 절대 표현하지 않죠. 아름다운 감정만 필터링해서 다 씻고 벗기고 다 해가지고 필터링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계의 감정만을 표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상을 필두로 해서 이런 표현주의의 사람들은 만약에 내 감정이 지금 현재 악한 감정이 있고 추한 감정이 있다면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한다는 거죠. 왜? 세계는 이데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세계는 무슨 투성이니까. 세계는 선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악도 있으니까. 미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추도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예술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필터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죠. 예술이 왜 이렇게 추한 것까지 봐야 하냐. 왜 굳이 우리 본성을 굳이 정직하게 다 표현할 필요가 있겠냐.
그걸 한번 필터링 해주는 게 예술가의 태도 아니겠느냐. 아니다.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거야말로 진정한 참된 예술의 진정성이다. 그래서 이거 싸우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상이 그 싸움에 불을 붙여준 사람입니다. 최초로. 바로 이게 최초의 작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감도는 대단히 예술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게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의 오감도였습니다.